서양에서 아주 유명한 라틴어 문구 중에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풀어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삶이 그리 길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고, 또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자잘한 다툼 등 긴 안목에서 보자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거나 또는 화를 안고 살거나 다투면서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너무도 귀한 조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더 큰 문제, 즉 하루하루 무서운 호랑이처럼 압박해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특히 늘 돈을 벌어 생활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는 물론 종종 가족이나 건강 또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나 이유와 같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은 까맣게 잊은 상태로 하루하루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 들기 전에 항상 하는 생각이, 나중에 로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행운으로 큰 돈을 벌게 되어 부자가 되면 그때는 이런저런 것들도 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꿈의 세계로 들어가곤 하는데, 이게 세상을 좀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이 꼭 부자라고 해서 걱정이 없고 또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로 만능은 아니라는 것, 또 한편 그 돈으로 인해 새로 생기는 문제들 또한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누군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 자신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게 되면 좀 더 여유롭고 넓은 시각으로 이 삶이라는 것을 조망할 수 있을 듯 싶은데,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경제적 자유를 얻은 남자, 그것도 러시아가 가장 가난하고 폭력적이었던 그 시절 가난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말 그대로 맨 바닥에서부터 맨손으로 자신의 삶에서 커다란 경제적 성공을 이룬 뒤 과연 이 삶에서 돈과 물질적 성공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한 끝에 자신이 깨달은 그 삶의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의 저자 비탈리 카스넬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는 원래 러시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난을 피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노력한 끝에 투자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최고의 투자사 중 한 곳인 IMA의 CEO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명 적극적 가치 투자라는 투자법으로 포브스로부터 새로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극찬과 함께 파이낸셜 타임즈 등 여러 경제지에 글을 기고하는 아주 유명한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 정점에 올라선 후 어딘가 삶에서 돈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갈증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연구하던 중에 고대 로마인들의 철학인 스토아 철학에서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가 그 스토아 철학에서 발견한 어떻게 하면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풍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 온갖 사고와 고통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투자 전문가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글이 차분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 아는 사람이 보낸 편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같이 고생하고 있는 옆 사무실 동료가 함께 술 한잔 마시며 건네는 이야기처럼도 느껴질 정도로 철학책이나 자기계발 책보다는 매우 쉽게 읽히는 한 권의 따뜻한 에세이집처럼 느껴지지만, 그 조용한 편안함 속에는 2000년도 넘게 살아남은 고대 로마인들의 강력한 철학 지혜가 꾹꾹 담겨 있어 매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일단은 그 핵심이 되는 스토아 철학 부분을 중심으로 그가 전하는 조언들 몇 가지를 여기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이 되었지만, 이후 로마로 전파된 후 에픽테토스와 세네카, 그리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 꽃을 피운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절제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삶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곳이며, 또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 탐욕과 방종이 절대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매우 미숙하고 불안한 존재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행복이나 유명세를 타는 것이 아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에서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철학입니다.
실제로도 이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의 경우 원래 노예로 팔려왔다가 이후 자유인이 된 케이스인데, 노예였을 때 주인이 재미로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 가장 유명한 사람인 세네카의 경우 말하자면 로마 폭군 황제 네로의 가정교사이자 최측근 자문 역할을 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더없이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외딴 섬에 무려 8년 동안 유배를 간 바람에 거기서 너무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고, 또 나중에는 그 변덕쟁이 네로의 미움을 사 스스로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아 죽으려고 했음에도 그때는 이미 몸이 너무 노쇠해 맥을 끊었는데도 출혈이 느려 죽지 않자 이번에는 독약까지 마셨는데 그마저도 숨을 끊지 못해서 숨막히는 증기탕에 넣어져 힘겹게 생을 마감한, 그렇게 매우 화려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인물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자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로 이런 사람이 실존했다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한 인간으로서 믿기 힘든 수준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영화 글라디에이터에서 나온 그 황제의 실제 모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가 통치했던 161년부터 180년 사이 로마는 최전성기 시절을 지나고 있던 제국으로, 당시 로마의 황제는 말 그대로 신과 동일한 수준의 권력을 가졌던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새벽 일어나 명상을 하고, 또 자신의 정적들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로마의 정치적 통합과 평화를 이뤄냈고, 항상 사치를 멀리하고 늘 책과 철학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 전쟁 중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수양했는데, 그때 그가 자신을 위해 틈틈이 쓴 그 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명상록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비탈리 카스넬스는 바로 이 스토아 철학에서 커다란 위안을 찾게 되는데, 즉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만 인생에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더 행복하게 살고, 동시에 나쁘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덜 상처받고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지혜 몇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첫째, 우리는 다 금방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 대부분 마치 한 500년은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사실 그리 길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나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언뜻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분되어 보이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문구의 참뜻을 새겨 지금 내게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살아갈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라고 그는 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은 학교이고 우리는 영원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세상에는 지금 내 나이가 아무리 많든 간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 또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더 지혜롭고 풍요롭게 해줄 지식과 깨달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말고 항상 삶과 모든 이들로부터 배움을 얻으려는 학생의 태도를 잃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셋째는 바로 절제를 하라는 당부입니다. 저자 비탈리는 자신은 디저트도 먹지 않고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당신들도 스티브 잡스처럼 평생 과일만 먹고 탄산음료 같은 건 먹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는 모든 것이 다 너무나 풍족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절제를 하지 않아서 그 풍족함이 과해 오히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탄산음료를 마시더라도 가급적 평소에는 줄이고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마신다거나, 과자나 케이크 또는 디저트 같은 것도 몸이 원하는 대로 너무 자주 아무 때나 먹지 말고 절제하며 가끔씩만 먹는다면 건강도 좋아질 뿐더러 가끔씩 그렇게 마시는 시원한 콜라나 또 달콤한 케이크가 훨씬 더 맛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다른 즐거움은 줄이더라도 수면은 철저하게 챙기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수면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수면을 줄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매일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면 건강에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평소 기분도 훨씬 더 나아지고 또 하는 일도 모두 더 잘 될 것이라는 게 그의 당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는지 굉장히 깨알 같은 팁들도 알뜰하게 정리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명상을 하라는 조언입니다. 사실 이 명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뭔가 엄청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그는 자신이 명상을 습관화한 이후로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음을 고백하며 대신 정석대로 명상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일정한 거리를 걷는 것은 자신이 해보니까 명상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일부러 운동을 할 시간이나 또는 명상을 할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걷는 것을 습관들이면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는 삶에서 걱정거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비를 넘기는 방법을 귀뜸해 주는데, 일단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는 고대 로마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일명 부정적 시각화를 해보라고 가르쳐줍니다. 부정적 시각화란 그냥 어두운 방에 앉아 자동차 공회전 하듯 계속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를 미리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정말로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 최악의 경우가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미 그 최악을 상상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최악의 상황이 좀 더 낫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경우보다 그 걱정의 미래가 모호하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 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면 마음도 덜 힘들고 또 더 지혜롭게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로마의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그는 조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따위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사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는 데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이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너무 고민하게 되면 위축이 되어 내게 큰 의미가 있는 도전도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은 짧고 그들도 나도 이제 곧 있으면 다 죽게 되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여기 잠깐 살았다는 것조차 기억하는 이도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타인에 대한 걱정이나 생각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노력하라고 그는 당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평온의 기도,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문의 말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뼈대이자 핵심입니다. 죽음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오고 있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대신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비록 2000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저자 비탈리 카스넬슨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가 우리들 가슴에 닿아 우리 모두가 절제를 통해 좀 더 풍요롭고 현명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